시청자 여러분, 해주부 TV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 K2 흑표전차 현대 로템 주식 10조 규모의 시장을 정조준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림 반도를 강제로 합병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냐면은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갈등을 겪고 그 다음에 견제를 하면서 군사적인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에 관련된 그런 동맹을 체결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발전을 위해서, 전기를 얻기 위해서,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원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군사적인 목적도 굉장히 강합니다. 원전을 통해서 이제 핵 무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원전은 군사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을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그런 원전에 관해서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충분히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연합해서 미국과 아니면은 뭐 호주나 이런 서방 국가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서로 견제를 하고 싸우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군비가 이제 강화가 되는 시점이 슬슬 오고 있는데 뭐 언제 전쟁이 터져도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때리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전쟁 같은 게 발발을 한다면은 뭐 러시아가 다시 한번 저번에 크림 반도를 합병을 했던 것처럼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탱크를 몰고 러시아의 전차를 몰고 공격을 밀고 들어온다라면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 K2 흑표 전차의 수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이런 지금 불안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기 때문에 폴란드는 이미 거의 전차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차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미 뭐 독일에 있는 전차도 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진 전차들을 뭐 800대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전차가 많이 필요한 나라들이 있고 지금 그 전차를 교체하고 또 새로운 전차를 구매를 해야 될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폴란드에서 현대 로템의 K2를 한번 구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구매 의향을 비추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K2 PL K2 폴란드 버전을 도입을 하면은 거의 10조 정도의 한 10조 정도의 도입이 될 것이고 K2 흑표 전차를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전부 다 K2 전차로 이제 바꿀 수도 있겠죠. 신형 전차를 다 K2 전차로 바꿀 수도 있겠는데 무튼 만약에 폴란드에 이 K2 흑표 전차가 정말 수출이 된다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체코나 슬로바키아나 이런 국가들까지 충분히 위협을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러시아든 뭐든
어떤 국가가 쳐들어오면은 이제 위협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폴란드가 구매하면은 그들도 덩달아서 구매하고, 따라서 흑표도 굉장히 많이 팔릴 수 있죠. 총 한 1000대까지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제 K2 흑표 전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우리나라 같은 이제 지형은 굉장히 가혹 조건이죠. 전차들에게는 가혹 조건이고, 뭐 산을 올라야 되고, 그리고 겨울에 그 영하의 날씨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차는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명품 무기의 가능성이 높고,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전투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좋은 전투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뭐 능동 방어 체계, 이런 3세대 이상의 전차들에만 적용되는 그런 능동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차들이 최근에 이제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관통이 되고 격추가 된다고 하잖아요. 요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그런 게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무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차가 약해지는 시대가 온 거죠. 방어력이 약해지는 시대가 왔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적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왔을 때 흑표 전차 레이더가 그걸 탐지하고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전차가 요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동 방어 체계 탑재도 이제 시스템도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기동성, 험준한 지대를 돌파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고객 맞춤식 제작도 가능하죠. 그래서 폴란드식의 이 전차는 뭐 보기륜을 더 더해가지고 전차의 크기도 크게 하고 포탑도 굉장히 크게 해서 파괴력을 굉장히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원하는, 유럽인들이 뭐 원하는 그런 더 크고 아름다운 그런 자태를 가진 전차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 맞춤식 제작이 가능하다,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동 포탄 충전 사격이죠. 이거는 아주 한국의 특징입니다. 폭탄을 아주 자동적으로 막 쏴주는 거죠. K9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K9도 인기가 좋았는데, 어쨌든 K2 흑표 전차도 자동으로 포탄을 충전해서 사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험준한 산악 지형 이런 아주 가혹한 조건에도 전차가 이제 주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후적 이점 말씀드렸던 겨울에 이런 영하의 날씨도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K2 흑표 전차는 잠수도 할 수 있죠. 한 5m 정도 잠수도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많은 기능들을 이 K2 흑표가 탑재를 함으로써 이 러시아의 이제 전차들과 싸워볼 만하다, 붙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차들도 급이 있고, 그런 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차들끼리 붙어야 싸움이 되는데, 뭐 미국에 있는 에이브람스 M1 전차 같은 경우는 그 전차는 워낙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전차와 막 맞붙을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이 K2 전차에 주목해 볼 만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가성비죠.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그 다음에 전투 시스템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뭐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무조건 세계 최강의 무기를 사진 않는다. 어느 정도까지의 요건만 충족이 되고 주변국의 전차들과 싸울 수만 있으면은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에이브람스 M1 전차 같은 경우도 그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가스 터빈을 탱크 엔진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폴란드라는 국가가 그런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 엄청 낮은 연비를 가진 그 전차를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봤을 때 전차 운용 비용이나 그 다음에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봐도 이 K2 전차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고 싶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에도 그렇고 이제 현대 로템에도 그렇고
이런 계약이 체결된다라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현대 로템의 K2 수출 이제 신규 수주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1분기에 한 2천억 정도가 나와 있어요. 2천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1년에 한 1조 정도 이렇게 파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폴란드 수출이 성사되면은 거의 이제 신규 수주가 거의 10조까지 단숨에 10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현재 1년에 1조를 파는 수주를 받고 있는데 이 1000대 이상의 규모의 이런 전차 수출을 해내게 된다라면은 거의 1년에 2조는 추가되는 거죠. 기존에 이제 한 5년 정도 잡고 한 10조치를 전차를 도입한다고 하면은 1년에 2조씩 해서 한 1년에 200대씩 하면은 2조가 여기 현대 로템의 매출로 잡히게 되면은 아주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디펜스 쪽에서는 굉장히 대박 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로템의 디펜스 쪽에 매출이 크게 나아지면서 매출 전체가 상승하겠죠. 현대 로템 자체 회사의 매출 자체가 성장하면서 기업의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폴란드는 좋은 전차를 가져가서 또 이득을 보고 뭐 그런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로템에서 또 하고 있는 수소 트램이라는 신사업 분야도 있죠. 그래서 이 수소 트램 또한 신사업 동력이 아직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수소 트램의 왜 그런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수소 트램은 전기선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전기선이 필요 없어서 그 전기선을 구축하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차 인프라를 구축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차 전기선을 없애버리고 수소 트램으로 다니게 된다라면은 그쪽에서 비용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진짜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 호주 이런 나라들은 전기선을 다 깔 수가 없거든요. 다 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이 수소 트램을 이제 도입하는 게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선진국 중에서 영토가 굉장히 큰 나라들은 이득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예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전기선을 깔 돈이 없는 신흥국 같은 좀 가난한 나라들도 굉장히 이제 이득을 굉장히 이 수소 트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호주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신흥국 같은 경우는 전기선을 깔 돈이 없지만은 제가 봤을 때 수소 트램을 도입할 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선을 깔 돈이 없는데 수소 트램을 도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약간 의문이기 때문에 일단 선진국 중에서도 돈이 어느 정도 되고 환경에 관심이 있고 영토가 넓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 중에서 시장을 충분히 개척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 로템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재무제표가 자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채가 살짝 늘긴 했지만은 그 규모가 크지 않았고 이런 점들이 좀 양호하게 재무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매출도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매출도 코로나 시대 때 대비해서 크게 하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봐주면서 재무제표가 양호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사업들이 사업성이 있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주면서 투자를 또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대 로템은 열차 사업에 굉장히 많이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고 기존의 열차 사업이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래서 기존 사업이 친환경 열차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기차 사업들, 특히 전철이나 뭐 KTX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소라는 이런 새로운 또 친환경의 뭔가의 그 전철이 이제 또 추가되면서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기존에 있던 전철 시스템이나 뭐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기 어렵겠지만은,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신냉정 체제가 구축이 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지상군 군비 경쟁 강화로 한국의 전차 수출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재무제표 또한 안정적이어서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가 막 적자고 빨간 색깔이고 하면은 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는데,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막 회사가 자본 침식이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줄 수 있겠다. 뭐 K2 전차 사업이 수주가 안 돼도 괜찮다라는 거죠. 재무제표가 괜찮으면 기다려줄 수 있다. 뭐 나는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뭐 이런 마인드로, 느긋한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 주식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계속해서 K2 전차뿐만, K2 흑표나 뭐 전차나 이런 무기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많이 다뤄왔었는데,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은 이제 두산중공업이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하는 미국과 한국의 원전 동맹을 봤을 때는 두산중공업에다가 투자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인도의 갈등, 그것으로 인해서 인도가 K9을 배치하고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자주포에 관해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동맹 관계와 이제 유럽의 그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이제 지상전의 전력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전차 K2 전차의 현대 로템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 리스크, 북한이 어떻게 한국에다가 도발을 하고 중국이 어떻게 한국을 압박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의 극초음속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차세대 현무4 개발에 관해서 LIG 넥스원에 투자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세계 최강의 K2 전차 현대 로템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점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또 다른 기업 분석 원하시는 분들은 또 남겨주시면은 분석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